일단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입시 수험 쭉 진행해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시부터 이런저런 연수를 듣고 계시는데요. 첫 시간 생각해 봐 주시면 정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좀 두 번째 시간에 각 대학별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를 접근을 하셨을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은 그 각 대학들에 대한 전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까지와 관점과는 다르게 접근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이라든가 수시 준비를 할 때는 각 과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체크하시면서 쭉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시 지원할 때는 사실은 점수대라든가 군별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 많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니까 이 대개의 전공들이라든가 학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른 접근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목차는 일단 3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분석 및 지원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볼 거고, 세 번째는 올해 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 첨단학과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보시면, 일단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는 크게 일단 계약학과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잡고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학과는 크게 재교육형과 채용 조건형이 있는데요. 지금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재교육형은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한테는 사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전형이고요. 그리고 채용 조건형이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체크해 볼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채용 조건형은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기 취업형, 그리고 군 의무 복무형, 기업체 취업형으로 보실 수 있는데, 이 조기 취업형은 이따가 같이 살펴보시겠지만 1학년은 그냥 학교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실제로 그 학교에 그 회사에 재직하면서 쭉 진행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군 의무 복무형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육군, 공군, 해군 또 국방부 쪽에 일단 소속되면서 의무 복무제를 갖다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의 군 의무 복무형이 있고요. 기업체 취업형은 여기 아래 있는 대학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실 때 왼쪽과 오른쪽에 좀 지도를 놨어요. 왼쪽은 수도권이고요. 오른쪽은 전국구로 나눠놨고, 색깔별로 녹색이 조기 취업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 파란색은 군의무 복무형이 있는 대학들, 기업체 취업형은 빨간색으로 일단 체크해서 가시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일단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기 취업형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크게 대학들에는 가천대, 한국공학대, 한양대리카, 수련차양대, 경일대, 동의대, 전남대에 조기 취업형 학과들이 좀 있긴 있는데요. 이거의 특징은 보시면 보통 우리가 대부분 정시로 해서 점수를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쪽 과들은 수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군 나군에 있긴 한데 일단 지원 자체가 수시로 일단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기업체들 면접이 일단 진행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보시게 되면 입학은 동시에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고요. 1학년 때는 대학에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입사가 바로 진행된 다음에 2학년 때부터 일과 학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밑에 특징을 좀 보시면 일단 3년을 통해서 모두 4년제 학사학위가 취득이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여름이라던가 주말에 굉장히 많은 수업들을 소화하게 되시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 보시면 1학년 학비는 정부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는 정부와 지자체가 50%를 내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2학년 때는 이미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월급 받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4년 과정을 3년 내에 이수하다 보니까 방학 중에도 학기가 진행되고 주말에도 수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졸업식까지 고용계약 맺은 기업과 계약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학생 사유로 회사를 나오게 되다 보면 그 대학에서 제적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퇴사 후 다음에 그러면 그 회사에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이 군 의무 복무형이랑 비슷하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1학년 때 우리가 지금 장학금을 지원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 후에 10개월 정도 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퇴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기협회 취업계약학과가 따로 홈페이지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은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가 조금 사실 체크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보시면 그 대학들에 지금 이런 식으로 전형 방법이 있고 가나다군에서 이렇게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마다 지금 면접이 50에서 100%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 관계자들이 나와서 면접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히 어떤 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고 그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전망에 대한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이 학교들이 어느 정도 등급대들의 학생들이 들어갈까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한번 그려봐 주시면 수시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이나 3등급 또는 정시에서 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합격을 했었을 거잖아요. 정시 지원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금 정시에서의 조기 취업형 대학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의 내신 성적대가 상당히 낮은 학생들이라도 충분히 접근하고 도전해 보실 만한, 만약에 그거에 대한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꼭 좀 체크해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길 부탁드릴 건데, 무조건 가지 마시고 당연히 어떤 회사들이 이 대학과와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여건들도 꼭 반드시 체크하시길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는 건 군 의무 복무형인데요. 보시면 고려대 사이버국방부는 국방부에, 그리고 육군에는 충남대 국토안보와, 해군에는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충남대 해양안보학, 그리고 공군에는 세종대, 아주대, 영남대가 일단 계약 체결해서 의무 복무형으로 진행되고 있고, 밑에 보시면 그 고려대 사이버국방의 10명은 어떤 성별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되어 있지는 않아서 일단 저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각 과별로 남성, 여성을 몇 명씩 뽑는지 갖다 일단 지금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해병대 군사학과는 일단 수시 2월된 인원을 갖다 체크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꼭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고려대, 세종대, 한양대 에리카, 세종대 아주대는 미적 기하와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간에 아래 부분들은 수학 탐구에 대한 지정을 따로 둬주지 않아서 그 부분 참고해 봐 주시고, 충남대는 표준 점수 아래, 영남대와 경북대 천안은 해분 백분율 기준을 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고요. 그 오른쪽에도 일단 가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별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표준 점수와 변표를 같이 보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단국대와 영남대는 100분위, 충남대는 표점 보고 있고, 저 위에 고대 세종대 아준대는 미적기하와 바탐 선택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보시면서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복무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본 3년에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그런 지원받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연수에 따라서 4년까지 최대 7년까지 군무 의무복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공군의 경우에는 조종과를 가게 되면, 조종명과를 가게 되면 13년, 그리고 그의 병과를 가게 되면 7년 일단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체 취업형인데요. 이게 지금 상당수의 과들이 어느 정도 선호 높은 성적대도 워낙 우수한 성적대를 일단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접근하시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서 같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각 군의 이 대학교와 이 과를 쓰는 학생들이 다른 군의 어느 대학교와 어느 과를 쓰냐에 대한 부분들이 체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가군의 이 과 중에 하나를 쓴다라고 했을 때 모두 가나 다군이라던가 가나군의 이 기업체 취업형의 과를 쓰기는 학생들이 상당수로 좀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물론 그리고 이게 개인차가 조금 있긴 하죠. 나중에 졸업 후에 이 회사를 들어가는 게 누군가에게는 안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긴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미래가 규정되고 한정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조심스러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학생들 사원에서는 충분히 미리 다양한 루트나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이 과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들이, 대부분의 과들이 처음에 70% 컷이라든가 최초 합격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수 높은 입결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같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체 취업형에 대한 부분들 따로 보시는 부분도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텍이라던가 서경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수시에서만 뽑다 보니까 수시 2월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이제 회사별로 따로 모아놨던 부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근무하고 싶은지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하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PDF로 다 올라갈 거다 보니까요, 편안하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또 수학이라던가 탐구 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는 대학들을 좀 체크를 해놨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센즈나기에 대한 부분도 수시 합격자가 발표하게 되면 센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산점들이 모두 반영된 점수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대랑 포스텍은 수시에서 뽑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일단 이 대학은 뺀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특성학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사실은 특성학과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긴 합니다. 이게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님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매년 대학들에서, 그리고 학과들에서 어느 과를 갖다가 우리 과에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어느 과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 소위 키우겠다, 간판으로 해놓겠다라고 해서 했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규정이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딱 규정되거나 정해진 건 없어요, 어머니 아버님들. 그런데 체크하셨으면 좋겠는 건 예전에 또는 재작년에 그전년에 특성학과로 지정됐었던 학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과가
상대적으로 어떤 혜택이 줄어든다라던가 다른 분들이 축소되는 부분들은 분명 있는데 같이 여러 가지 관점 속에서 같이 살펴봐 주길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교들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단 금전적인 부분들 있죠. 금전적인 부분들. 뭐 등록금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장학금 혜택을 주겠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죠? 소위 고시반이 있다라고 하면 고시반에 대한 우선권, 또는 기숙사가 있다라고 하면 기숙사 입실에 대한 우선권, 이런 거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업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그 학교에 대한 그런 기업체 취업 het택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아까 이제 보셨었던 취업에 대한 우선권이라던가 또 한편으로는 대학원 갈 때 우선권을 준다라는 것에 대한 다양한 혜택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의 한정짓고 규정직 의식이보다는 같이 여러 가지 상황 보시면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인문계열 쪽에 대한 과들을 한번 잡아본 거긴 합니다. 이게 사실 많이 익숙하신 과들이세요. 그런데 이 과가 특성화과였어라고 했던 부분들인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입결도 그냥 여러 가지 과들에 그냥 섞여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소위 뭐 보석이 됐든 옥석이 같은 과들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과정 속에서는 그래서 이거 보실 때 저 대학교의 저과가 특성화과구나라고 상황에서 보시면서 저 대학의 다른 계열에 들어가게 되면 저과의 복수전공이라던가 또는 수업을 듣는다던가 그런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측면으로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서 같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민대라던가 서울과기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고요. 건국대, 그리고 이런 과들도 한번 보시고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님 세대부터 동국대 경찰행정과라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사실 지금 되게 역사와 전통을 가졌었던 과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던 과들이고, 성균관대의 글로벌 형제들처럼 이렇게 나중에 차후에 만들어진 과들도 있고요. 그리고 숙명여대에 보면 다양한 조금은 수식어가 붙는 과들도 있고, 제가 이제 영문학부에 영어 영문학과를 따로 넣었었던 거, 오늘 아침에도 숙명여대랑 통화를 하긴 했었는데, 태슬 전공과 영어 영문학이 사실 같은 학부에 묻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과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태슬 전공이 있는 학생들과 어떤 수업을 같이 듣는다던가 어떤 캠프를 같이 하면서 또 교수님들 같이 지도를 받는 것에 대한 혜택은 같이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원을 하실 때, 어떤 과를 선택하실 때, 대학교를 고민하실 때 조금 더 폭넓게, 조금 더 다양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넣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숭실대 글로벌 통상이라던가 금융 국제 법무학과 같은 부분들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같이 갖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같이 명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서울 쪽에서도 마치 이화여대, 뭐 중앙대, 뭐 한국외대, 그리고 이제 뭐 한양대, 그러니까 외대 LT라던가 LD 학부들은 워낙 외교 국제통상 쪽으로 일단 특화되어 있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를 특성을 해서 저희가 무슨 뭐 고시반에 대한 우선권, 어떤 등록금에 대한 혜택,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류의 애들이 두 가지를 주든 세 가지를 주든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면 갈수록 축소가 되든 이런 부분들로 정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게 갖고 있는 장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한양대는 다이아몬드 학과라고 해서 원래 7개 학과가 운영되다가 다이아몬드 플러스 학과라고 해서 올해부터 15개로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재정은 한정적일 거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장학금을 예전엔 전액 주던 걸 반액 줄 수도 있고요. 예전엔 4년 주던 걸 2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혜택들이 좀 있는 거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대, 인하대, 한양대, 에리카 마찬가지로 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레인보우 학과라고 해서 그런 과들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특징적인 부분들, 인하대, 인천대, 뭐 아태물류라던가 동부가 국제통상도 마찬가지로 특수모적을 위한 마침 교육과정들이니까 그걸 보시면서 그럼 저 과들도 한번 열어볼까? 그럼 내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보통 정시를 위주로 준비한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 적성이라던가 진로라던가 생각들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발 부탁드리는 건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한숨 돌리시면서, 물론 1교시, 2교시에 들었던 수업들을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 대학교 이과를 갖다 붙어야 돼, 반영비를 어떻게 보고 이 대학 어떻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긴 좋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한 걸음 떨어지셔서 이 과, 이 대학교에 이런 과들이 있고 이런 교육과정들이 있고 이런 특성학과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 가게 되면, 내가 거기에 등록하고 입학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위 내 점수를 조금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내가 이과에 가서 이런 걸 좀 누려야지, 이런 걸 갖다가 좀 고민해 봐야지라는 느낌으로 보시려면 그 부분들 같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마치 아까 이제 쭉 보셨었으니까 성균관대 변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분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건국대학교의 융합기술원, 뭐 강원대학교, 뭐 동국대 바이오시스템 대학이라 이런 부분들이 각 대학들마다,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과들, 그런 교육과정도 충분히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쭉 봐주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가치 혼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좀 그래서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성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이라든가 진영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앞에도 나왔었던 부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성화과에서 무슨 새로운 대단 이런 다른 과가 아니라 거기서 지금 소위 밀고 있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런 과들이 있는 거구나라는 측면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영어 반영 방법이라던가 한국사 반영 방법들도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겠지만 나중에 이런 자료를 보면서 PDF로 다운받으신 다음에 인쇄하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체크를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또 어디가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단학과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올해 이제 지금 이 과들이 계속 확충되게 되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아래에 만들어놨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래자동차 등 4차 산업 첨단 분야 입학정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진 학과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는 건 내가 이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움직이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서 어디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리는 거죠. 당연하긴 합니다. 이게 풍선 같아서 어디를 누르면 어디가 커지게 되고요. 그럼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흐름을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시 전반을 지금 이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1월 초까지죠. 그러니까 꽤 장기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 자료들을 보시면서 어떤 변화, 어떤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첨단학과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어머님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에너지, 신소재, 정보보안, 융합, 운행체, 기타라고 해서 첨단학과 종류를 일단 분류해놨단 말이에요. 우린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마치 첨단학과로 우리가 하나를 묶었지만, 반도체라던가 인공지능이라던가 데이터 이 각각에 대해서 학생들이 갖는 관심 분야가 물리 베이스인지 화학 베이스인지 수학 베이스인지가 정말 너무나 판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좋은 과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쓰는 이 대학들이, 이과들이 과연 아이들이 어떤 성향의 아이들이 쓰고 있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떻게 이동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신소재는 화생 베이스 아이들이 보통 주로 쓰게 될 텐데, 그럼 그쪽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이동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 끝은 아닌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사실은 다른 분야랑은 좀 다르게 이 대학들의 분류들이 사실은 상당히 다양한 성적대와 점수대 아이들이 좀 쭉 분포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좀 더 보게 되면 반도체로 했을 때는 고대라던가 연세대학교 과천대라고 했지만 여기에 점수대가 다 상황들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 대학교의 점수들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양쪽 그래프에, 양쪽 표에 아까처럼 같이 체크해 놨으니까요. 학생분들과 접근하실 때 그렇게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마찬가지로 신소재, 정보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쭉 보시면서 저게 저런 대학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만약에 운행체에 관심이 있다고 했을 때 좋죠. 물론 가장 우수한 성적대가 나와서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걸 탁탁탁 붙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누군가가 그 성적을 맞으면 누군가 또 다른 성적을 맞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에서는 한양대, 한국항공대, 건국대, 인하대, 평택대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거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도권 현황과 비수도권 현황에서도 이렇게 좀 과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느 성적도 어느 정도, 물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시에 불가피한 특징이죠. 지금 사실은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최대한 높은 성적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더 맞았으면 또 다른 과목을 선택했으면 내 표점이 더 높았을 거고 100분위가 더 나왔을 텐데, 자꾸 이런 고민들을 하시게 될 텐데, 이 아쉬움과 이 속상함은 조금은 뒤로 미루시고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떻게 뭘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걸 좋아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머니, 아버님이 겪었던 액시랑은 사실 지금 너무나 달라졌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80만, 90만이 봤었었고 30만, 40만 석밖에 의석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30만 전후의 학생들이 보고 있고 50만 이상이 지금 좌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충분히 어디든 자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은 더 다양한 생각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이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수도권 같이 이런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체크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 분야에 대한 반영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그냥 적어 놓은 거니까요. 네, 같이 한번 보시고요. 네. 사실 이제 그 반영 지표라든가 반영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세요. 여기가 이걸 많이 보는구나, 이걸 많이 보는구나. 그런데 이게 이번 주가 지나고 나고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돌아가고 진행되게 되면 대부분 환산 점수로 프로그램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지금은 어느 대학, 어느 전공, 우리가 어떤 다음을 설계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큰 그림도 때로는 같이 그리시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영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첨단학과에 대한 부분들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그냥 정리해놨습니다. 네, 뭐 경인 지역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얼마 전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이슈인데요.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정부가 지금 11월 13일 날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학 내 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 산업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대학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내는 대학을 집중 지원하겠다. 지정 규모는 올해 10개 내외로 지정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30개 내외로 지정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내년에 10개 내외, 그 다음에 5개씩 지정할 거고, 그 다음에 지정 대상은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 지정 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에 지원할 거고요. 지원사항은 학교에 뭐 어느 정도의 돈, 1,000억 원의 지원을 지원할 건데, 마찬가지 더 보시는 건 규제 혁신을 적용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범부채와 지자체 투자를 갖다 유도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저 사실 이 포커스를 갖다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긴 합니다. 물론 지금 선호도 높은 특정 몇 개 대학으로 같이 점수가 몰리고 있고 관심들이 물론 그것도 불가피한 뭐 사실이긴 한데, 여러 가지 환경들이라든가 상황들을 보셨을 때 이런 대학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 하나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인데,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사실은 뭐 글로컬 대학 도시라고 해서 지금 제가 지도에도 같이 체크를 해놓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삼척 쪽은 지역산업, 그리고 강릉 원주대는 지학 협력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강원도 춘천 쪽에서는 교육 연구에 대한 걸 포커스를 맞춘다고 했던 부분들인 거고, 대학교를 보시면 한림대라든가 충북대 한국교통대에서는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리고 또 안동대 경북도대에서는 K인문 세계중심에 대한 이런 부분에 맞춰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국립대는 지금 우주항공 방산 분야를 본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울산대 쪽으로 하면 기업기술 개발이라든가 신산업 전환, 그리고 전북대 쪽으로 간다고 하시더라도 다양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펼쳐보시고요. 물론 지금은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하시는 건 당연할 텐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첨단학과, 그리고 특성화학과, 그리고 또 글로컬 대학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신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상국립대학교의 우주항공 분야라든가 전북대에 대한 지역대학에 대한 부분들, 순천대학교의 특화 분야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선택지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시고요. 지금 왜냐면 지금 너무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조급하시고 힘드실 거잖아요. 낯서실 거고, 가군나군 다군해서 마치 대학교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과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우리가 막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냥 한 걸음 뒤로 물론 쓰셔서, 왜냐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겪은 입시, 아버님들이 겪으셨던 입시가.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여러 가지 선택지와 옵션지를 만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에서 가군에서는 A대학 B과를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대학에 첨단학과를 쓴다. 나군에서는 그럼 이과를 내가 왜 쓰지? 계약 조건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취업 조건형 계약과를 쓴다. 그러면 자꾸 입학처라던가 또는 교육청 상담이라던가 다양한 자료들을 보시면서 점수대, 표점, 백분위, 환산점 여기도 보시긴 보셔야죠. 그런데 이거보다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분야, 우리 아이가 진짜 어떤 분야를 좋아했었고,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미적 풀고 기하 풀고 확통 풀고 수학 푸느라고 국어 푸느라고 문제 해결하느라고 내가 화생 베이스에서 과를 살아갈지, 물리 베이스를 좋아할지, 아니 인문학을 좋아할지, 역사학을 좋아할지, 철학을 좋아할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고민했었던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갖지 못했던 부분들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들도 생각보다 낯서실 수도 있고, 그때 겪었던 입시랑은 지금 많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지금 괜찮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되, 그 대학교의 전망이라던가 그과 홈페이지에 대한 유망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 생각들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하루에 한 해 하루하루를 갖다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 좀 전해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했었던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구청에서는 계속 상담이라든가 이런 진행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연구사님께서 그거 안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수대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